안녕하세요. 올해도 부모님들을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함께할 봄이 오고 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기로 해요. 줌으로 부모님들 얼굴도 보고 소통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또 다 맞벌이셔가지고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줌을 녹화해서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 때 편안한 시간에 편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해서 9시부터 지금 시간 오후 10시 19분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PPT 자료가 한 130장 되는데 원테이크로 가야 돼서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실수하더라도 어머님들 여유롭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OT는 뭐뭐뭐다. 네 글자로 정의 내렸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뭐뭐뭐. 기억나시나요? 신입 부모님들 뭐뭐뭐뭐 궁금하시죠? 자, 맞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자, OT는 한 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예방 접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주사 꼭 한 대 맞고 함께 건강한 원생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방 접종 맞으러 한번 가볼게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좀 줄일게요. 뚱. 자, 잠시 후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감성, 지성, 집중해서 같이 아이숲을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이해하며 이웃과 나누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 아이숲 어린이집. 아이숲 어린이집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와. 우리 내년에는 제발 얼굴 보고 OT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자, 모든 만남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나 무대 뒤에서 각종 악기가 조율하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각자 악기의 음과 서로의 합을 맞추며 연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잠시 모든 준비가 끝나며 큰 휘장이 오르고 드디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장엄한 연주가 시작됩니다. 만약 공연 전에 조율하는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감동적인 하모니로 청중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서로의 합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 OT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OT의 이름은 뭘까요? 저희가 매년 OT의 이름을 정해서 재미나게 OT를 하고 있는데, 자, 작년의 OT 제목은 뭘까요? 한다다.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해가지고 한다다 OT였고, 올해 OT의 제목은 두구두구두구 네 반했다 OT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반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남녀가 만나 반해서 사랑에 빠지듯 우리도 서로 반해서 입학을 그리고 진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 서로의 합을 잘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와,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서로 방향을 잘 맞추는 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를 알아야겠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 어린이집을 부모님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끄는 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매일매일 출근하는지 부모님들께 짧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원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원장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작년에 저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성공,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남자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로가, 그 일은 절대 하지 말거라. 아우, 위험해.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용접 일을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불꽃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20살에 들어간 첫 직장,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선배들이 일을 잘 안 알려주었어요. 그야말로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고 수첩에 적어뒀다가 퇴근하며 혼자 남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선배들이 조금씩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기특했나 봐요. 어린 놈이 그래도 해보겠다고 열심히 버티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 둘씩 일을 배울 수 있었고, 하루는 한 선배가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로가, 너 이 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니? 글쎄요. 네. 양심이다. 양심. 다른 작업들은 바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용접은 달라요.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서 내부 결함을 알 수가 없답니다. 즉, 작업한 본인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결과는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이 바로 용접 불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와,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어. 물론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 넌 언제까지 고작 그런 일만 할 거냐? 땜질만 해서 못 써 이놈아. 더 큰 일을 해야지. 아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전히 현장 작업 일을 한다고 하면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묵묵히 계속해 나갔고 3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한민국의 명장. 그리고 대한민국 항공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엔지니어. 저는 지금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을 만드는 기업에서 기계들도 할 수 없는 초정밀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은 에어버스, 보잉 등 전 세계 항공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투기의 심장이 되어주기도 하며 나로호를 쏘아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고작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을 굉장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 순간 인생에 적당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의 크고 작음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출근을 할 때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하늘에서 멈춘다. 나는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원장인 저도 오늘도 출근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봅니다. 자동차 엔진이 멈추면 땅에서 멈추지만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하늘에서 멈추지만 우리 아이들의 엔진인 호기심이 멈추면 아이들의 미래가 멈춘다고.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라고. 나는 지금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늘 매일매일 다짐하는 원장 송은주 인사드립니다. 저도요. 명장이 되고 싶어요. 양심을 지키며 적당히와 타협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일을 굉장한 일이라고 여겨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꼭 해보고 싶습니다. 모아주실 거죠? 그쵸?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호기심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뿐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모두 사실 어린이집 교사라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 하나 보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한 곳에 모여서 지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언론에서 아동학대나 뭐 횡령 비리 얘기가 나오면은 한꺼번에 예비 학대범이 되고 예비 횡령범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소개와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 원훈과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육 목적 이런 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린이집의 원훈은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오시게 되면 정면에 써 있지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친구를 이해하며 이웃과 나누는 아이들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넘치는 아이, 그리고 친구를 이해하는 배려심이 많은 아이, 이웃과 나누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 자, 똑똑한 아이보다는 똑바른 아이로 교육하겠습니다. 또 아이스베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어린이집은 2012년도 8월에 개업을 했고요. 쭉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나다가 2019년 전국적으로 이제 민간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저희 양구군 아이숲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2019년도에 국공립이 되었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이의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숲은 10년 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시켰고 지금 1기, 2기 졸업생들이 각 학교 5학년, 6학년이 되어 전교 회장, 부회장, 반장 등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배출했다고 했는데 저희 한 해 졸업생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10년이면은 그쵸? 딱 100명이고 큰 어린이집에 한 3년 정도 졸업생들이고 그 수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우리 친구들이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그리고 병설 유치원에 갔다 이제 학교로 가게 된 친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각 학교에서 두각을 보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희가 늘 생각하며 졸업생들의 학교 생활을 참고로 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 어릴 적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 점이 아이숲의 강점입니다. 작은 원의 강점은 아이의 모든 활동을, 모든 발달 과정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모두가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채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라 생각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아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는 친구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분한 관심을 받은 아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당차게 이겨냅니다. 당장 효과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하였기에 오늘의 아이숲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 어린이들을 맡겨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숲의 교육 목표를 소개합니다.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교육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글씨가 나오는데요. 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신체가 조화를 이루고 감성과 인성 교육을 통한 나와 주변을 존중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긍정적인 사고로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이숲과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육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육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OT 이름을 반하다 OT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반하다 OT일까요? 반하면 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을 함께 가려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교육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반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반해 주세요. 우리 반반하며 행복한 아이로 키워봅시다. 어떤 반일까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혹시 결의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결의소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 한 마리 힘으로 부족하다 느끼며 두 마리로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그것을 결의소라고 합니다. 혼자서 못하는 일을 함께하면 가능하지요. 우리도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제일 처음 무엇을 배울까요? 네, 그것은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아이의 얼굴의 상처는 사회성의 시작을 알립니다. 집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하던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지요. 얘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싸우면서 큽니다. 싸우면서 사회성이 크게 됩니다. 나, 너. 그러나 이제 우리를 알아갑니다. 나밖에 몰랐던 아이가 이제 우리를 알아갑니다. 왜 이것이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사회성 왜 중요한 걸까요?
자, 미국 하버드 대학 다 아시죠? 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했다고 해요. 그것도 무려 75년간이요. 행복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였다고 해요. 노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학위가 권위가 높고 낮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그들과의 관계가 건강에 그리고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쵸? 자, 독일의 마트 모습 한 번 더 볼까요? 계산대에서 아이와 엄마가 실강이를 벌입니다. 엄마 나 초콜릿 살 거야. 안 돼. 너 어제도 먹었잖아. 이빨 썩어서 안 돼. 아이 그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실강이를 벌이는 동안 사람들의 대기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10분이 되건 20분이 되건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린답니다. 참지 못하고 다른 마트로 가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래요. 슬픕니다. 그런데 왜 독일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알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 우리 한번 함께 누려볼게요. 독일 사람은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계산대 앞에서 실갱이를 벌이는 그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특별한 아이들의 행복한 매일이 있는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죠? 어머님들이 반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반을 해주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 그 반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자, 빠밤. 첫 번째로 아이들 싸움에 개입하지 맙시다.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도웁시다. 다만 손톱을 확인해 주세요. 싸움으로 인한 얼굴 상처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빠밤.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원 입구에 오셨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자, 어머님이 바쁘실 땐 갈게요. 아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급히 가버리십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은 어때요? 어제는 누가 뭐를 안 줬다고 하는데 바쁘실 땐 아이와 인사도 못 나누고 불안하게 가시더니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잠시만요.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시간이 되실 땐 이렇게 상담을 하십니다. 1분 상담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금세 흘러 10분이 흘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불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나왔을 때는 교실에 아무도 없다는 거 기억하고 빨리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있고 옆반 파트너 선생님도 있지만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없으면 불안해하니 자, 두 번째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일본 학부모님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편지를 쓴다고 해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편지 대신 퀴즈 노트에 적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퀴즈 노트 확인하고 시간 될 때 답변도 드릴 수 있고 또 전화 상담도 있으니까 언제든
아침에 바쁜 시간만 빼고 언제든 전화 주셔도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은 내 아이 하나만을 잘 봐주세요가 아닌 모든 아이를 잘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차량 운행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은 차를 기다려도 차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르르르르 전화가 옵니다. 아침에. 원장님 차가 갔어요. 그 1분도 못 기다려 주시나요? 네, 못 기다려 드립니다. 한 사람의 1분이 뒷사람에게는 10분이 되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량 시간 꼭 지켜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귀가 시간에는 꼭 마중 나와 주시고 집에 계셔 주세요. 원으로 데리러 오실 때에도 가급적 시간 약속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옆집에 아이를 맡겨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마중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종일 부모님을 기다렸을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원으로 데리러 오실 때도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와주세요. 아이들은 시계를 못 봐도 저 친구 간다면 내가 갈 차례인 거를 다 알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선물해 주지 마세요. 자, 5번째는 뭘까요? 우리 선생님을 믿으면 아이가 편안해집니다.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지도하여 줍니다. 아이가 원에 안 간다고 운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니? 맞았니? 묻지 마세요. 부모님의 자극적인 말에 아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맞는 줄 알고 사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공평을 위해 편애를 하십니다. 편애를 한다는 말이 꼭 어떤 애만 그 아이만 이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달, 과업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을 편애하며 더 돕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에겐 사랑과 관심을 좀 더, 그리고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겐 응원을, 그리고 인지력이 부족할 때 배움의 편애를, 언어력이 부족할 때는 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적기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손가락 다 보이시죠? 이렇게 둥근 선이 결승선인데 여기 선이 파란색이 결승선인데 부족한 부분이 다 조금씩 있어요. 이 부족한 부분이 함께 다 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편에 더 듬뿍 사랑 주면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는 이럴 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원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쵸? 어른인 저희도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더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기 싫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 적응 문제라든지 가정 환경의 변화 혹은 부모님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 등 여러 이유를 함께 소통하며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유도신문하지 마시고 꼭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날에는 선생님과 전화 통화하셔서 그 원인이 뭔지 꼭 함께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는 아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곧잘 악이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일명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도 원에 전화 주셔서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8번째는 선생님 험담은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만듭니다. 원에서 하는 일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아이들 앞에서 심한 말씀은 자제해 주세요.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 아이들은 좋아할 수 없습니다. 신뢰관계 형성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도와주실 수 있지요.
자, 9번째 뭘까요? 선생님의 실수와 고의를 구별해 주세요. 특히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의 실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의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반해 주세요. 예를 들어 수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소지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도록 이름을 꼼꼼히 적어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실 수 있지요. 학기 초 실수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짜잔, 또 뭐가 있을까요? 관점이 다를 때는 선생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토끼인가요? 깡총깡총 너무 귀엽지요? 이렇게 보이니까 꽉꽉꽉꽉 오리 같기도 하네요.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우리 아이 모습, 지금까지 가정에서 보아온 내 아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 속 그리고 교실 속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회 속에서 환영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배려하고 함께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다른 관점을 존중해 주시고 이번에도 꼭 소통,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11번째, 코로나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매일매일 소독하고 차량도 돌고 오면 소독하고 어린이집도 손잡이서부터 문, 아이들이 자주 닿는 것들을 매일매일 소독하고 교실도 뭐 보건소에서도 소독해 주시고 원내 자체 소독기도 사서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카톡, 네, 안녕하세요. 철수 엄마예요. 이제 연락드려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확진되었다는 통보에 경황도 없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갑자기 격리하게 돼서 너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카톡? 네, 아닙니다. 철수 가족이 제일 고생이시죠. 죄송할 거 전혀 없습니다. 철수가 많이 안 아파서 정말 다행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텐데 힘내세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닥친 국가적인 재난이고 인력으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걸리고 나면 분명 아차 조금만 더 조심할 걸, 큰 무리를 일으킨 듯 마음고생 하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빨리 건강 회복하길 같이 이겨내길 바라야죠.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도 이렇게 응원해 주실 수 있죠. 자, 서로 최선을 다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걸렸을 때는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원생활 반반합시다. 또 뭘 반을 부탁드릴까요? 짜잔! 12번째,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겨주세요. 선생님에게 인사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아이에게 인사하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선생님을 향한 인사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13번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인데요. 가급적 학기 초에는 여행도 자제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매우 힘듭니다. 처음 원에 다니는 아이도 그리고 몇 년째 원을 다닌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첫 홀로서기 시간입니다. 원내 생활이 그들에게 무척이나 고되고 힘듭니다. 겨우 적응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스케줄로 아이 패턴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같은 시간 등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는 가급적 가족 여행도 자제해 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죠. 제가 아까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13가지 부탁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13가지 반 지켜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13가지, 26가지, 39가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 반반 꼭 해줄 수 있죠? 우리 서로 반반하며 반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OT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2차 OT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OT는 우선 교육 프로그램, 연간 행사 이런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연령마다 다 달라서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내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사 소개는 담임교사가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교사의 보육 철학 그리고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하고 있는지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돌볼지 인사하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입학식 및 진급식. 자, 따로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없고요. 3월 2일 날 정상 운영합니다. 그냥 기존에 진급하는 친구들은 차량을 이용하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기존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입으로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한 분과 함께 어린이집에 오시면 돼요. 이제 시간은 저희가 2차 OT 할 때 우리 신입 부모님들은 2월 19일 날 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날 잠깐 이제 OT 할 시간을 또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길지는 않고 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교실 한번 둘러보고 선생님과 인사 나누는 시간 짧게 갖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접종 완료자와 그리고 코로나 음성 결과지 있는 분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부모님들 모두 어린이집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와 이제 끝까지 오니까 자꾸 버벅대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자,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 조금 더 조심하다 보면 금방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를 마치겠고요. 우리 신입생 부모님들께는 2월 19일 날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재원생 부모님들에게는 자, 교육 프로그램 연간 행사 그리고 개인 선생님들의 개인 소개 동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 됐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이게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항상 소통하기로 했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반했다 OT 기억나시죠? 부모님들 기억 안 나면 자꾸 복습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조금씩 더 노력하기로 해요. 자,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OT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처음 느낀 그대로 쭉 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제 나갈게요. 어떻게 나갈까요? 자,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뿅. 뿅 나가기. 종료.